인생에서 가장 무방비해지는 순간, 여러분은 보통 어디에 계신가요? 아마 10중 8구는 1평 남짓한 좁은 공간, 바로 화장실 병이 위일 겁니다. 그런데 문득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유독 자주 눈에 띄는 녀석이 하나 있죠. 투박한 북극곰 한 마리가 그려진 로고 혹은 세련된 필기체로 쓰인 아메리칸 스탠다드라는 글자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가전제품은 삼성 아니면 LG고 자동차는 현대 아니면 기아인데 왜 유독 우리 집 화장실만큼은 이 곰 아니면 미국 표준이 꽉 잡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이 매일 앉아 있는 그 병이 한 대에 대한민국 근현대사 60년과 수조 원대 비즈니스 전쟁이 통째로 녹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화장실에 진심이다 못해 미쳐버린 사람들이 만든 황당한 협회 이야기까지 준비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화장실은 비즈니스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공포의 영역에 가까웠어요. 뒷간과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냄새나고 침침한 재래식 화장실이 표준이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국가가 등판합니다. 1966년 정부는 요업센터라는 곳을 세워요. 자, 쉽게 말해 우리나라도 이제 품격 있게 수세식 병이 좀 써보자며 국가가 직접 병이 공장을 차린 거죠. 처음엔 공기업 겸 연구소로 출발했는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1971년 민영화를 거쳐 대림그룹에 인수됩니다. 그렇게 대림요업이 탄생했고 이게 오늘날 대림바스의 뿌리입니다. 국가가 밀어주는 사업이니 얼마나 무지막지했겠어요? 당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맞물려 전국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그 좁은 화장실마다 국가 공인 변기가 들어가야 했거든요. 이때 대림이 선택한 심볼이 바로 그 유명한 북극곰입니다. 왜 하필 곰이었을까요? 화장실 도자기는 한번 설치하면 20년은 버텨야 하잖아요. 곰처럼 묵직하고 튼튼하게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신뢰를 주고 싶었던 거죠. 혹시 화장실에서 곰 로고를 유심히 보신 적 있나요? 오래된 제품에는 고개를 살짝 숙인 곰이, 최근 제품에는 고개를 곧게 든 곰이 새겨져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알고 보면 이건 같은 데림바스 제품인데 연도별로 로고 디자인이 바뀐 겁니다. 80에서 90년대에는 고개를 아래로 내린 곰에 갈색 대문자 대림이 새겨진 로고였고 이후 리뉴얼을 거쳐 현재는 고개를 든 곰에 데림바스가 새겨진 회색 계열 로고로 바뀌었죠. 한 가지 더, 대림 계열에는 대림통상이라는 형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수도꼭지, 수정음구를 만드는 곳이에요. 대림바스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병인은 대림바스, 수저는 대림통상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 화장실에 두 브랜드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참고로 대형마트 제품으로도 잘 알려진 곰표 밀가루의 대한제분과 대림바스 곰 로고가 비슷하다고 느끼셨다면 정확한 겁니다. 두 회사가 비슷한 곰 그림을 상표로 쓰는데 업종이 전혀 달라 암묵적으로 공존하고 있다고 해요. 차이라면 대한제분의 곰은 고개를 들고 대림바스의 구형 로고 곰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것. 어쨌든 이 곰표 군단은 압도적인 물량으로 한국 화장실 시장을 장악하며 국민 브랜드로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독주가 계속되면 반드시 강력한 대항마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1984년 한국 사회가 슬슬 중산층의 꿈을 꾸기 시작할 무렵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상륙합니다. 1929년 두 미국 회사의 합병으로 탄생한 유서 깊은 브랜드라는 타이틀을 달고 말이죠. 당시에 한국 사람들에게 이건 단순한 병이가 아니었어요. 나 강남 살아, 나 좀 잘 나가를 증명하는 인테리어의 상징이었습니다. 대림이 튼튼하고 실용적인 국민차 느낌이었다면 아메리칸 스탠다드는 화장실계의 벤츠 이미지를 구축한 거죠. 특히 이들은 기존의 투박한 디자인을 버리고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협업해 병기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인들의 인식 속에 화장실도 꾸미는 공간이구나 라는 개념이 박히기 시작해요. 한 가지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아메리칸 스탠다드는 2007년 본사 매각 과정을 거쳐 한때 일본 릭실그룹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법인은 2020년 100% 국내 자본으로 독립해 스탠다드 인터내셔널이라는 법인으로 새 출발했어요. 이름은 미국 표준이지만 현재 한국 시장에서는 완전한 한국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의 전쟁 뒤편에는 한국 화장실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아주 말눈광스러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스터 토일렛이라 불린 고 심재덕 전 수원시장님과 세계 화장실 협회 WTA 이야기예요. 이분 진짜 화장실의 진심이셨거든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의 얼굴은 화장실이다 라고 외치며 전국 화장실 깨끗이 만들기 운동을 주도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본인이 살던 집을 헐고 아예 거대한 병이 모양 집을 지어서 사셨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수원에 가면 해우제라는 이름의 병이 하우스가 있는데, 이게 전 세계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는 본부가 됐죠. 이분이 만든 세계 화장실 협회 덕분에 한국의 화장실 기술과 문화가 급격히 발전했고, 대림과 아메리칸 스탠다드 같은 기업들이 기술력을 뽐낼 수 있는 최고의 무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곰과 성조기가 서로 땅 따먹기를 하던 평화로운 시절도 잠시 1997년 대한민국 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든 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IMF 외환 위기였죠. 이 위기는 화장실 업계에도 피비린내 나는 구조 조정을 불러옵니다. 도자기 병기를 만드는 공정은 한번 불을 지피면 24시간 내내 거대한 가마를 돌려야 하거든요. 멈추면 다 깨지니까요. 그런데 건설 경기가 죽고 주문이 끊기니 그 비싼 가동비를 감당 못한 기업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로얄앤컴퍼니나 이누스의 전신인 동서산업 같은 곳들이 이때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죠. IMF라는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정말 처참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로얄앤컴퍼니나 IS동서의 이누스 같은 회사들이 대림의 턱 밑까지 추격하며 우리가 진짜 왕이다라고 외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특히 로얄앤컴퍼니는 당시 일본의 토토와 손을 잡고 로얄 토토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주름잡았습니다. 당시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고급 아파트라면 무조건 로얄 토토를 써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기술력이 독보적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발목을 잡은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급 이미지와 기술 제휴였습니다. 토토와의 결별 이후 브랜드를 로얄앤컴퍼니로 바꿨는데, 소비자들에게는 로얄 토토에서 토토가 빠진 브랜드라는 인식이 박혀버린 거예요. 게다가 프리미엄 전략에만 집중하느라 대중적인 아파트 단지 물량을 대림에게 야금야금 내어주게 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가끔 최고의 기술보다 최고의 점유율이 더 무서운 법이거든요. 대림은 그 틈을 타 전국 방방곡곡의 아파트 현장을 곰표로 도배하며 물류와 AS망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아무리 예쁜 병이라도 물이 새는데 고칠 사람이 없으면 꽝이잖아요. 대림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거죠. 또 다른 강자였던 이누스는 어땠을까요? 이누스는 디자인 면에서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투박한 흰색 병이 일색이던 시장에 컬러풀하고 세련된 제품들을 내놓으며 젊은 층을 공략했죠. 그런데 여기서 건설사 납품 B2B라는 구조적 한계가 찾아옵니다. 건설사들은 모험을 싫어하거든요. 이누스 예쁘긴 한데 그냥 원래 쓰던 대림으로 가시죠 라는 현장의 보수적인 목소리를 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누스는 2020년 IS 동서로부터 분리돼 사모펀드 운용사 ENFPE에 약 2170억 원에 인수됩니다. 현재는 더 이누스라는 이름으로 리모델링 시장에서 활로를 개척 중이에요. 비즈니스 인사이트, KCC나 한샘 같은 대기업들도 화장실 시장에 도전장을 냈지만 직접 제조 기술 없이 OEM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에만 의존했다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병인은 단순히 도자기를 굽는 게 아니라 물의 회전력, 소음, 막히지 않는 설계까지 수십 년의 노하우가 담긴 정밀공학의 집약체입니다. 브랜드 이름만 빌려주면 팔리겠지라는 생각은 기능과 내구성이 직결된 시장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죠. 자, 그럼 지금 이 대한민국 화장실 전쟁터의 성적표는 과연 어떨까요? 부동의 1위 대림바스, 현재 공식 통계 기준 위생도기 시장 점유율 1위로 2004년부터 무려 22년 연속 정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나 퍼져 있는 압도적인 물량과 직영 AS망이 이들의 가장 무서운 무기죠.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공공기관 같은 B2B 시장은 이미 대림이 꽉 잡고 있습니다. 거의 화장실계의 삼성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 뒤를 아주 세련되게 쫓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아메리칸 스탠다드입니다. 대림이 실용적인 국민차 느낌이라면은 여기는 화장실계의 프리미엄 외제차 같은 포지션이에요. 특히 요즘 MZ 세대들 사이에서
인스타 감성 욕실 하면 자주 거론되는 브랜드거든요. 호텔 같은 분위기를 내고 싶은 하이엔드 시장과 개인 리모델링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자인 패키지로 승부수를 던진 더 이누스구 이누스가 있습니다. 주로 세련된 디자인을 선호하는 개인 고객들이나 인테리어 대리점 시장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강한 전통의 강자 게린바스를 빼놓을 수 없죠.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광급 공사나 대형 건설 현장에서 꾸준하게 자기 땅을 지키고 있는 내실 있는 형님 같은 존재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양의 대림과 질의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리고 그 틈새를 노리는 디자인 강자들의 치열한 각축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정적으로 승부를 가른 건 2010년대 들어 시작된 일체형 비대 전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병이 위에 비대를 따로 얹어서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변기와 비데가 처음부터 하나로 합쳐진 스마트 제품들이 대세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자기 기술을 넘어 전자 제어 기술까지 필요했죠. 대림은 이 변화를 기회로 잡고 과감하게 R&D에 투자해 바스플랜이라는 통합 서비스를 론칭합니다. 우리는 병이만 파는 게 아니라 당신의 욕실 생활 전체를 설계한다는 전략이었죠. 프리미엄 라인으로는 휠렌이라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따로 론칭하며 우리도 감성 있다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는 화장실을 호텔로 만들어준다는 감성 마케팅으로 젊은 층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글로벌한 디자인과 일체형 비대 같은 최첨단 기술력이 이들의 핵심 전략이죠. 이제 시장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이 파느냐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결합한 헬스케어의 최전선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내보내는 결과물들은 사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데이터잖아요. 변기에 앉기만 해도 체중과 체지방을 측정하고 소변 성분을 분석해 당뇨나 신장 질환을 체크하는 시대가 이미 코앞에 와 있어요. 실제로 최근 글로벌 가전 박람회에서는 대변의 모양과 색깔을 AI가 분석해 오늘은 식이섬유를 좀 더 드셔야겠네요 라고 잔소리하는 스마트 병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제 병이 제조사는 단순한 도자기 굽는 회사가 아니라 IT 바이오 기업이 되어야 살아남는 세상이 된 거죠. 세계 화장실 협회 WTA가 단순한 친목 도모 단체가 아니라 인류의 보건과 위생을 화장실로부터 혁명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진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고 심재덕 시장님이 뿌린 씨앗 덕분에 한국 기업들이 세계 화장실 기술의 표준을 세울 수 있었고 화장실에 무슨 협회까지 필요해? 라고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한국의 공공 화장실 수준을 보고는 이건 예술이다라며 엄지를 치켜쓰죠. 1960년대에 냄새나는 재래식 뒷간에서 시작해 2026년 현재 AI가 건강을 체크해주는 호텔급 욕실까지 한국의 화장실 역사는 곧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축소판입니다. 대림바스가 닦아놓은 튼튼한 기초 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세련된 감각을 입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라이벌이 나타났다 사라지며 오늘날의 화장실 강국 코리아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화장실에 가셔서 변기에 앉게 되거든.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도자기 하나를 내 엉덩이 아래 놓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업이 피 튀기는 싸움을 했을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곰 로고가 오래된 제품인지 새 제품인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그 소소한 차이가 여러분의 화장실 타임을 조금은 더 흥미롭게 만들어 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밀한 시간을 조금 더 유익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재미있는 비즈니스 뒷이야기를 계속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날카롭고 흥미진진한 썰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